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할 차례죠? 네, 조세 총론. 네, 3, 4월 달에는 이제 앞에 1, 2월 달 뭐 하긴 했지만 어수선하다 그렇죠. 필요 없는 부분 좀 많이 버리고 깊이 있는 내용은 좀 필요한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총론 가운데서 앞에 조세의 개념, 시험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볼 필요 없다 있죠. 3쪽, 4쪽, 5쪽 이 내용은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뒷장 나오는 6쪽 조세의 분류, 조세 분류 가운데 첫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세금을 누가 징수하는가는 과세 주체, 다른 말로 과세권자 이렇게 되죠. 과세 주체와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시는 권한을 가진 자, 과세권자 이렇게 하고, 과세 주체가 국가가 되면 당연히 국세라고 말하고, 지자체는 지방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체가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24개 세금이 있습니다. 관세까지 포함하면 25개 세금이 있고, 그렇다고 시험에서 국세와 지방세 구분해보라 문제, 근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5회 시험 때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왔지, 막 국세 지방세 구분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1번 보면 과세 주체 나오죠. 국세에서 대표적인 국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런 것만 보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국세 딱 두 개밖에 없죠. 앞에 나오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딱 두 가지만 시험 나오고 나머지는 시험 내용 나오지 않죠. 다만 이제 대표적인 국세,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하니까 농어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이런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지방세 가운데서 광역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체가 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그다음 기초지자체, 시군구가 주체가 되는 세금, 재산세, 그다음 광역지자체인 도와 기초지자체구가 주체가 되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광역지자체인 도는 맞지만 무엇은 아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구는 맞지만 시구는 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렇죠. 등록면허세. 그다음 특별시, 광역시면서 또 도가 아니고 시군이 주체가 되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주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기는 지방세를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딱 그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만 정확히 주체가 누구인지, 취득세는 특광도,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 등록면허세 도 및 구의 세금 딱 그 세 가지 세금이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또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죠. 내용은 나오지 않고 부동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이런 정도 내용들입니다. 상세하게 보지 말고 앞에 말했듯이 국세와 지방세 구분한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대충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 뒤에 국세, 지방세 굉장히 자주 나올 거니까 공부 안 해도 여러 번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교재는 구쪽에 가니까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런 말 나오지만,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프린트물에 나오는 과세 객체 이런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객체. 주체가 있으면 무엇도 있죠. 주체가 있으면 객체도 있어야죠. 과세 주체가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과세 객체는 무엇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하는가. 과세 객체. 다른 말로 과세 대상, 과세 물건 이렇게 해서 과세 물건. 국가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되 무엇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하는가 하는 거죠. 이 객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을 뭉뚱그려 행위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수익세 또는 수득세 이렇게 말하고,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세군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 우리 프린트 나오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자, 이런 세금들은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들입니다. 어떤 행위? 취득세는 취득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건 이제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이라고 하고, 앞으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에는 절대 무엇이 없다? 누진세가 없습니다. 얘는 언제나 비례세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누진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몇 해전 나왔던 취득세 문제, 취득세는 취득한 가액의 크기에 따라 그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 절대 누진세 나오지 않습니다. 누진세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일 때만 누진세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 많은 재산을, 고가의 재산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하여 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누진세 목적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이를 법인세라고 하죠. 법인세, 소득세나 법인세나 모두 소득입니다. 단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지방소득세, 자, 그래서 소득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근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프린트 나오듯이 재산을 보고 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상속증여세. 자, 이런 세금들은 그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상속세 증여세도 시험에 문제 나올 때는 상속세는 상속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틀렸다, 정답,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 증여세는 수익이 아니고 상속되는 그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증여되는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 이제 누진세를 사용한다고 그러죠. 누진세를 사용을 하고, 여기도 누진세를 사용할 거고, 동시에 징수 방법, 요 놈을 알면 징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행위와 소득을 보고하는 세금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 자, 요 세금들이 신고납부하는 방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세가 신고납부하고 어떤 조세는 고지서 나오는가 물어도 하나하나 조세를 보고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 행위와 소득을 보고하는 세금은 신고납부하는 거고,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은 보통징수. 고지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징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납부할 세금인데 신고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산세가 나올 거고, 고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상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가산금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징수 방법에 따라 주어지는 페널티 이런 게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등 이런 세금이 바로 보통징수한다, 가산금을 적용하고 있고, 또 이런 세금이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렇게 하면 다른 내용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누진세를 쓰는지 쓰지 않는지, 징수 방법 무엇인지 등등 상당히 많은 게 정리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도 행위, 소득, 재산에서 징수 방법, 그리고 누진세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리를 해뒀죠. 그 다음 9쪽에 나오는 조세의 사용 목적, 프린트는 저 뒤에 나오는데,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11회 시험을 끝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세금은 목적세,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반적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보통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한 문제 나올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목적세 지문 하나 정도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3회 때 한 번, 8회 때 한 번, 11회 때 한 번, 그렇게 한 문제를 내고 그 이후로 완전히 종족을 감춰버렸는데, 자, 목적세는 목적세지만 우리 교재에 국세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국세 목적세 세 가지 보이고 있죠. 교교, 농 딱 세 가지 보인다고 했죠.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딱 세 가지가 국세의 목적세입니다. 제목 정도만 교고농에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가운데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딱 농특세 이런 하나는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가 될 거고, 지방세, 목적세, 지지 두 가지 나오죠.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 두 가지는 다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의 성격을 알거나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국세,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 이런 정도 선까지는 구분해서 내거나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지문 하나 정도는 내려면 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다음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조세를 떠넘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전가시킬 수 있는지. 직접세와 간접세 1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고. 그다음 뒷장에 4번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표시 방법에 따라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과표고로 하면 반드시 세율이 나오고, 이렇게 세율이 곱하여 구한 걸 산출세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출세액. 세율은 어디다가 곱하죠? 세율은 어디에 곱합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는 게 세율입니다. 이 단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간 틀려. 작년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문제,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했다. 세율 몇 프로? 부동산을 미등기로 팔면 세율 70%. 근데 그것만 외워, 그것만. 근데 작년 지문 보니까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산출세액의 70%를 곱하여 구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산출세액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구한 게 산출세액인데 여기다가 또 70% 세율을 곱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산출세액에 70% 곱하고 하니까 어디다가 곱한다는 보지도 않고, 그래 미등기는 70% 오케이 맞는 거 정답 이렇게 삼아서 틀리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드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구한 걸 산출세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세 표준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 세액 산출의 기초 이렇게 말하고, 세율이 무엇인가 물으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 등을 의미하는 이런. 과세 표준은 무엇을 가지고 과표로 삼을까? 금액이나 가액을 가지고, 자 금액이나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조세, 이런 건 뭐라 불러요? 종가세라고 하죠. 종가세, 따를 종자, 쫓을 종자를 써서 가액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제 이렇게 할 거고, 또 일부 세금은 금액과 가액을 가지고 하지 않고 수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용적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는 세금도 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종량세라고 하죠. 종량세. 수량 등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서 종량세 사용하는 세금 뭐밖에 없다? 오직 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밖에 없어. 또 등록면허세도 뭘 가지고 한다? 건수 가지고 합니다. 건수 가지고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시험에 앞으로 종량세 이런 말 나오면 오직 등록면허세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은 모두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대충 말한 것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 보면 재산세 문제 되면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바탕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등, 취득세 나오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세액을 탈리한다는 도 다 틀려.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서는 수량과 면적을 가지고 세액 산출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종량세를 쓰되 건수를 가지고 한다 하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는 종량세, 등록면허세밖에 없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세금인데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할 때는 종가세 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금액 종가세 씁니다. 하지만 설정했던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 등기는 한 건을 말소할 때마다 6,000원 냅니다. 한 건당 6,000원, 얼마짜리를 말소하든 전부 6,000원에.
이름이 등록면에서 할 때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이런 말이 나오면 얘들은 언제나 건수에 따라 한다. 한 건당 얼마짜리를 말소하든 무조건 6천원 이렇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럼 곱하기 세율. 이때 세율이 물러나와요. 비율 아래라 있죠. 만약 세율이 비율로 나오면 수량 한 개에 10%, 한 개 10% 받으면 0.1개 받자. 한 건당 10%, 0.1건 받자.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과세 표준의 종량세가 되면 세율이 무엇으로 나온다? 세율이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금액으로. 한 건을 말소한다. 한 건당 6천원. 두 건 말소하면 12,000원. 세 건 18,000원.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1,000만원짜리를 지워도 6천원이고 1억짜리 지워도 6천원이고 그리고 과표가 되는 내용의 금액이 얼마든 세금의 액수가 언제나 일정하다고 해서를 정액세라고 정액세.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고 정액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되면 세율은 정액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밑에 보니까 종량세 그리고 정액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종량세 및 정액세 그러면 과표가 종량세가 되면 세율은 정액세가 나온다는 뜻이고 과세 표준이 종가세가 되면 종가세가 나온다. 그럼 세율은 그때는 비율이 나옵니다. 퍼센티지가 나와.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세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률세라고 하죠. 정률세. 세율이 일정하다고 정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억이라도 10%, 10억이라도 10%, 100억이라도 10% 이런 식으로 세율이 언제나 일정한 것. 이를 다른 말로 비례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비례세. 그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세액이 나온다고 비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것을 누진세라고 하죠. 누진세.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따라서 높아지고 금액이 작아지면 세율도 따라서 낮아지는 걸 누진세 이렇게 합니다. 누진세는 어떤 세금일 때 누진세 쓴다? 이것이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 거기에 대해서 누진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세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종가세와 정률세 그리고 종량세와 정액세를 말했고 11쪽에 6번 세율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비례세가 될 수도 있고 누진세가 될 수도 있고 요 이야기도 했고 잠시 내용을 건너뛰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시 내용을 건너뛰어 징수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징수하는 방법을 나 16쪽에 보면 16쪽 보니까 부가와 징수 이런 말 나오죠. 부가와 징수. 그리고 16쪽에 또 위에 14번에 신고납부가 있고 20번에 보통 징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용어만 쭉 나열식으로 하면 내용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걸 따라 볼게요. 산출세액이 나왔다. 요 세액을 누가 결정하는가? 요 세금을 누가 결정하는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 누가 결정하죠? 세금을 낼 사람이 결정합니까? 세금을 받을 쪽에서 결정합니까? 양쪽이 다 있다는 거죠. 세금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 아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과세 주체가 또는 과세권자 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결정하는 이런 세금들도 있습니다. 그럼 첫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한 다음 뭘 해야 되죠? 결정한 다음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신고납부해야 되겠죠. 과세 주체에게 이렇게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고납부 방법입니다. 이게 신고납부 방법. 이를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제도 이렇게 하고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한번 따라가 봐요. 신고납부 방법이 무엇인가 잘 이해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얼마의 세금을 내겠다는 걸 본인이 결정을 해. 근데 본인 보고 세금을 결정하라는 것은 세율을 당신이 결정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만약 세율을 네가 결정하라면은 취득세 세율 4% 돼 있는데 나는 0.1%로 결정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헌법 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세율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을 네가 결정하란 말은 무엇을 당신이 결정하란 말이죠? 과표를 당신이 정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이를 신고납부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 16쪽에 14번 신고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그 과표와 세금을 본인이 정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용어 나와도 외우는 게 아니거든. 단 이런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때 주어지는 페널티를 가산세라고 합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 납부할 의무,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벌칙, 페널티를 가산세라고 말합니다. 이놈 과세 주체가 이번에 세금 정합니다. 주체가 세금을 정했다. 그다음 뭘 해야 되죠? 주체가 세금을 정하면 이렇게 결정했다고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고지합니다. 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를 보통징수라고 하죠. 보통징수. 이를 국세에서는 부가과세 이렇게 말하고 부가과세. 이것도 찾아봅시다. 보통징수가 무엇인가 물으면 과세 주체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를 보통징수 이렇게 말하고,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완납하지 않고 있다, 이때 주어지는 페널티, 벌칙을 가산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산금. 교재도 보통징수 찾아보니까 17쪽에 20번에 보통징수란 과세주체 또는 과세주체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 진짜 중요한 말 다 빼버려서. 왜? 과세주체가 세금을 결정하지만은 과표와 세금을 결정하여 이런 말이거든. 요 말 알면 있죠. 뒤에 가서 납세의무 굉장히 중요한데, 확정 시기할 때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될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신고하면 확정이 되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세금을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그게 확정 시기거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납세 의무자 보고 자꾸 납세 의무자 보고 세금을 결정하는데 본인이 신고 납부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신고할 때까지 평생 기다려준다? OX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안 해. 안 하면 어떡하죠? 당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 어쩔 수 없이 주체가 합니다. 주체가.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신고의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과세 주체가 과표와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고세액에다가 가산세를 가산하여 요 금액을 가지고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고지서 발부. 여러분이 가산세라고 하면 이렇게, 가산세는 본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체가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걸 가산세라고 합니다.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렇게 말하고, 얘는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내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고 납부할 세금인데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저 주체가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서 보내는 보통징수로 합니다. 그 시험에 만약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취득세는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는 틀려.
원칙은 신고납부지만 하지 않으면 보통징수로 간다는 뜻입니다. 세금의 징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천징수, 이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할 때 가장 편리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여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특별징수, 원천징수하고 시험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내용은 시험 나오는 건 신고납부, 보통징수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과표를 무엇으로 하는가 따라 세율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되는데 그 세금을 누가 결정하는가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징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따라 주어지는 페널티가 달라지게 되고, 이게 다 연결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 이해가 돼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어떤 것? 행위와 소득을 보고하는 세금, 신고납부하는 거고, 보통징수,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 보통징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교재는 그 말고는 나머지 내용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1쪽에 과세 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인세와 물세는 시험에 이 세금이 인세입니까, 이 세금 물세입니까, 이런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인세와 물세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재를 보니까 물세가 있고, 물세는 과세 물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세는 물건만을 부과하는 세금을 과세 물세라고 말하고, 과세 대상만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인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소득세는 인세일까 물세일까? 소득세는 인세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소득세가 물세라고 쳐봐. 물세는 과세하는 물건 대상만을 보고 부과하거든. 그럼 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만을 보고 세금 받겠다고 인적 사항은 전혀 보지 않고, 그럼 똑같은 소득이 발생하면 똑같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혼인했으면 배우자 몫의 공제도 있고, 자녀있으면 자녀 공제도 있고, 장애있으면 장애자 공제도 하는 거고, 일정 연령 이상 되면 연로자 공제도 하는 거고, 등등등 각종 인적 물적 공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인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험 칠 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모두 물세고,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모두 인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딱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럼 지방세가 물세가 되니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 합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인적 상을 보지 않잖아. 그렇죠.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재산인가, 인적 상을 보지 않거든. 다만 요 물건 얼마짜리인가, 물건의 내용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10채 가지고 있다. 재산세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인세가 되면, 재산세가 인세라면 갑의 집인데, 갑의 집이네, 같은 사람의 집이네, 합산해야지 이래 갑니다. 근데 이게 물세가 되니까 누구의 재산인가 인적상은 볼 필요가 없거든. 그렇다면 얼마짜리냐, 그냥 물건만 이 물건 얼마, 요 물건 얼마, 요 물건 얼마, 이렇게 세금을 받는 것이,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하나 주택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지 가액을 합산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재산세 주택 내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틀렸다. 정답 이래 삼았잖아요. 대신 국세가 되면, 인세가 되면 합산합니다. 갑의 집인데, 갑의 집이네, 갑의 소득이네, 합산과세합니다. 똑같은 성격의 세금이라도 재산세는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하나 따로 세액을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합산한 금액이 이래 시작을 합니다. 또 지방세가 물세가 되면 납세지는 물건 따라갑니다.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고, 여기 납세지가 그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그 사람의 주소지.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앞으로 취득세 나오면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소재지, 등록세,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 재산 소재지까지 실제 기출문제 납세지를 지방세 내면서 납세무자,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 재산 소유자 이렇게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틀린 지문 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는 반드시 물건 소재지, 국세가 되면 그 사람의 주소지 따라가 양도자의 주소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이래 가야 됩니다. 또한 물세가 되면 물건의 용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물건의 용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중과세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중과세는 거 아닌가, 사용하는 자의 인적 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용되어지는 물건의 용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취득세 할 때 별장이라든지 재산세 별장이라든지 고급 오락장 이런 거 할 때도 누가 그 용도로 사용하는가 이게 아니고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는 물건의 용도를 보는 거지 인적 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세를 놨는데 이 양반이 고급 오락장으로 쓰고 있다. 그럼 임차인이 고급 오락장 쓰면 재산세 중과세 하지 않고 소유자가 고급 오락장으로 써야만 중과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물건이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면 중과세 합니다. 그 15회 시험 때도 취득세 별장 물으면서 주택을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틀렸다. 정답. 누가 그 용도로 쓰는가가 아닙니다.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용되는 물건의 용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취득세가 물세냐 인세냐 이런 문제 나오지 않지만 지방세가 이런 성격이 있고 국세가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뜻이었고, 그 뒷장 넘겨서 12조 독립성에 따른 물류, 독립세와 부가세 얘도 자주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20회 시험을 끝으로 단 한 번도 낸 적은 없는 부분인데 근데 얘는 요 자체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서 다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어떤 세금 뒤에 어떤 부가세가 나오는지 간단한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독립세라고 해서 다른 말로 본세 이렇게도 말하고 독립세 다른 말로 본세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립세 요 세금을 과표로 삼는다는 거지. 과세 표준 넘어 곱하기 세율하잖아요. 부가세는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가세. 그리고 보통 세법 처음 하신 분에게 부가세란 말 들어봤냐 물으면 들어봤다고. 어디 하니까 물건 사고 팔 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이렇게. 그때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이고 여기 있는 부가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가, 덧붙여 받는 세금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얘는 혼자서는 절대 못 나와. 요 세금이 나오잖아요. 독립세가. 그럼 요 세금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나도 취득세 세금의 20% 받을게, 재산세 세금의 20% 받을게 이렇게 요 세금을 과표로 삼아 곱하기 세율 10%, 곱하기 세율 2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 나올 때 본세란 말 하기도 하고 또 과표가 되는 세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 나올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 납세 성립시기 할 때 꼭 보면은 국세에서는 본세가 성립하는 때를 말하고 지방세에서는 과표가 되는 세목이 성립하는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가세. 앞으로 시험에 부가세가 나오면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여기에서 요게 제일 핵심이야.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가세는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딱 두 개밖에 없어. 이거 뭐 할 때 봤죠? 지방교육세는 여기 있잖아. 지방세 목적세입니다. 지방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또 농특세는 국세의 목적세, 농어특별세. 그럼 얘들 둘이는 결과적으로 부가세이면서 동시에 목적세입니다. 얘는 앞에 있는 지방세의 목적세이고 얘는 국세의 목적세입니다.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만 알면 웬만하면 안 틀려. 왜? 앞에 있는 본세가 지방세가 나오면 뒤에는 지방교육세, 지방세 따라옵니다. 앞에 있는 본세가 국세가 되면 뒤에는 국세로서 농특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안 틀려. 가장 최근 문제가 20회 시험인데 다음 본세와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걸 찾으라고 해서 정답이 재산세. 그럼 그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재산세, 지방세거든. 그럼 뒤에는 지방교육세.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틀린 지문에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다. 지방세 뒤에는 지방세, 그리고 국세 뒤에는 국세의 농특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도 웬만한 문제 풀어. 그럼 취득세, 특광도의 세금,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따로 지방교육세. 자, 등록면허세, 도 및 구의 세금, 지방세. 당연히 그 뒤에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세니까 당연히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는 국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취득세, 앞에 지방세 뒤에 지방세, 국세 뒤에 국세 나옵니다. 근데 주의해서 볼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딱 두 가지. 취득세는 분명히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나왔는데 취득세 뒤에는 농특세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도 함께 나옵니다. 좀 특이하잖아. 그렇죠? 원래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는 지방세 나와야 되거든. 근데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나오지만 농특세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회 시험 때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이다. 틀린 지문. 취득세 뒤에 나오는 농특세는 분명히 앞에가 지방세만 얘는 국세이기 때문에 농특세, 국세, 지방세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지문 내는 이유는 뻔한 거야. 원래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는 지방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알고 있냐고 틀린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소득세.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 뒤에 또 농어촌 특별세 이래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소득세 뒤에는 원칙적으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진짜 부가세 없습니까? 소득세에 대해 진짜 부가세 없습니까? 실제로는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없어. 진짜는 소득세가 나오면 그 금액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여러분이 은행 정리해봐, 통장 정리해봐도 이자 소득 얼마 하면 그 밑에 지방소득세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반드시. 근데 문제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붙이는 건 맞지만 성격은 독립세거든. 독자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별도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독립세지만 실제 의미는 거의 소득세에 뒤에 나오는 부가세 성격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부가세 없다 이래 말합니다. 대신 실질적으로는 지방소득세가 따라온 형태가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요 세 가지를 감면받았을 때 요 세 가지를 만약 감면받고 있다.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면 부가세 문제 풀어도 전혀 틀릴 이유가 없어. 세율 몇 프로인가 이런 것은 각각의 조세를 할 때 내용을 보겠습니다. 각각 조세할 때 일단 어떤 조세 뒤에 어떠한 부가세가 나오는지부터만 정확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13쪽에 부동산 관련 조세 이론이라고 해서 유통세와 보유세 거의 의미 없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 부동산의 취득,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
보유하던 부동산의 양도하면 상대방은 뭐 했습니까? 상대방은 취득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세금을 유통세 또는 거래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부과되는 걸 보유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진짜 말장난일 뿐이고, 대신 그 뒷장 14쪽 취득, 보유, 양도 위에는 그림,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그림. 자, 요거 부분 우리 프린트물 4쪽에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해서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총론 가운데서 거의 순위로 따지면 2순위급, 3순위급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 조세, 대부분의 세금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거나 보유할 때만 내거나 양도할 때만 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거의 프린트를 봐도 부동산 취득할 때 순수하게 취득할 때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공짜로 취득하지 않았죠. 증여세, 취득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취득세 나오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속세 나오거나 이럴 일 없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취득할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 과정의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세금들은 가지고 있는 동안만 나오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재산세를 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순수하게 양도할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취득할 때만, 보유할 때만, 양도할 때만 나오고 있지만 일부 세금은 요거 취득할 때도 내고 보유할 때도 내는 세금이 있다. 어디에? 어떤 세금이? 여기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봐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뒤에, 등록면허 뒤에, 즉 부동산 취득할 때 나옵니다. 동시에 재산세 뒤에도 나와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도 나오고 있다는 거지. 다만 팔 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지방교육세 나옵니다. 그 프린트 나와 있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세 나옵니다. 동시에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많이 낸 건 취득과 보유세가 아니고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은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내는 게 더 많습니다. 양도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이렇게 표현하죠. 또 보유와 양도 가지고 있을 때도 내고 팔 때도 내고 하는 거 두 가지.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의 보유 시에 나온다. 아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종합소득세 나옵니까?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 소득세 나와요? 나온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소득 나오잖아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 팔면 무슨 세금? 팔면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입니다. 그때는 종합소득세를 받아. 소득세 나오면 이건 문제를 물을 게 아니고 소득세가 나오면 부가세는 아니지만 거의 실질 부가세처럼 지방소득세는 항상 따라갑니다. 지방소득세. 결과적으로 요 논문을 요거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 보유 시지 부동산의 취득과는 아무 관계 없다 그렇죠. 요놈도 한 2번 정도. 다음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한 2번 정도나 그렇게 정답 삼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데 양도할 때도 내는 세금, 보유할 때는 나오지 않고 취득과 양도할 때는 인지세는 보유세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양도할 때는 나오는 세금입니다. 권리의 변동 사실을 과세 문서에 대장에 작성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 양도 시에 다 나올 수 있는 세금. 저기 있잖아요.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는 취득세 뒤에 나온다. 취득할 때 나오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 뒤에 보유할 때 나오기도 하고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농특세 나오기도 하고 취득, 보유, 양도 시 타부가 되기도 합니다. 농어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는 사업적 목적으로 재화, 용역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적 목적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나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 그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팔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지고 있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 최근 나왔던 26회 시험 때도 다음 부동산의 취득 시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보라고 그때 정답 요거야.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런 겁니다. 이런 취득세 다 나올 수 있거든. 그 문제를 변형하면 보유 시에 또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등등등. 취득과 보유 양도시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용어 정의 쭉 봐서 필요한 것만 7번 15쪽에 7번 표준세율. 표준세율 우리 표준 이런 말하면 주로 어떤 말 할 때 표준 많이 씁니까? 표준. 그렇죠. 표준 키, 표준 몸무게, 표준 IQ, 표준 점수. 옛날 우리 시험 치다가 틀리더라고요. 옛날 올 때는 뭐 340점 만점에 또 400점 만점에 당신 몇 점 받았냐? 300 몇 점 이래 방 고점수 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커트라인 적었는데 요즘은 자기 원점수라면 호게 표준 점수 구하고 100분율하고 100분의 점수 구하고 막 해가지고 그 나중에 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표준 키, 표준 몸무게 하죠. 모든 사람이 다 표준 키가 됩니까? 아니잖아. 좀 더 큰 키도 있고 작은 키도 있잖아. 그럼 좀 세율도 표준 세율 이래 말하면 통상적으로는 요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와 다르게 좀 더 높게도 낮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지방세 문제 나올 때 표준세율 사용하는가 물으면 무조건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표준세율 옆에다가 괄호쳐서 탄력세율,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에 따라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를 탄력세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지방세라면 시험에 어떤 지방세 나오든 지방세는 모두 다 탄력세율을 사용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방세는 다 탄력세율을 쓰고 얼마를 쓰는가 물으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 표준세 옆에 탄력세를 적고 그 옆에다가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방세,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방세 다 적용합니다. 다 사용하는 거고 얼마 한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요 범위 안에서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세 문제 나올 때, 등록 나올 때, 재산세 낼 때도 생각보다 종종 지문에 따라 나옵니다. 반드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하면 지방세성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납세자,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고 특별징수 12번 그 옆에 국세에서는 이를 원천징수 이렇게 원천징수 단지 세금의 징수 방법에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그 세금을 징수하기에 가장 편의가 있는 자라 하여금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방법 특별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는 쭉 가다가 23번 가산세, 가산금 여기 아마 뒤에 가면 가산세, 가산금 또 나올 건데 아마 뒤에 가서 가산세, 가산금 나오니까 여기 배웠던 거잖아. 가산세는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자면 적용하는 게 가산세. 보통징수, 고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 안에 세금을 내자면 가산금 이렇게 사용한다 했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면 이제 나오니까 그때 따로 보도록 하고 여기서 용어만 보는 거니까 가산세, 가산금 그 다음 25번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조세를 체납했다.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뭐 하죠? 체납된 세금을 받으려고 압류하죠. 압류. 압류하면 압류 비용 들어가야죠. 그렇죠? 압류 비용 들어갑니다.
흔히 뭐 집달리라고 등등등 해서 과거에는 법원직 공무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외주를 줍니다. 법원직 공무원들이 퇴사해서 만든 기관에 대행기관을 만들어서 대행기관에서 실제 사용하지 이제 직접 공무원이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일단 압류 비용 들어가 압류하였다가 압류한 재산을 부동산은 부동 움직이지 않지만 동산은 이동 가능하잖아요. 그 동산은 이동 가능한 물건 가져옵니까? 집에 그 집에 놔둡니까? 물건 종류 따라 틀리지 그렇죠. 뭐 그 집에 있는 뭐 컴퓨터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가의 귀중품 있잖아. 귀금속 같은 거, 아니면 시계, 고가의 시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집에 놔두고 있죠. 압류만 해도 놔두면 나중에 가면 뭐죠 합니까? 분실했다는 둥, 도둑 들어가지고 잊어버렸다는 둥 이러거든. 고가의 물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져오면 또 운반비 들어가야잖아. 운반비 도시 또 가져온 걸 창고에 보관하면 그 보관비 들어가잖아. 또 경매 붙이면 그 비용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서 체납, 처분, 체납은 요 재산을 처분하는 요 과정까지 들어간 이런 모든 비용들을 바로 체납, 처분비 이렇게 해요. 체납, 처분비, 압류비, 운반비, 보관비, 체납, 처분에 들어간 비용까지를 다 합쳐 체납, 처분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터널이 없는 이야기라서 그냥 쭉 지나가시면 될 거고 뒷장을 넘기니까 29쪽 납세 의무 나오죠. 총론 문제 나오면 거의 총론 문제는 얘가 언제나 1순위. 한 문제 나오면 얘가 나올 거고 두 문제 나와도 한 문제는 얘를 내고 다른 애를 한 문제 낼 거고 납세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위에 출제 경향을 봐도 29회도, 28회도, 27회도, 26회, 24회, 22, 21, 20, 19, 18, 뭐 16, 15처럼 계속적으로 10번을 시험 치면 최소한 8, 9번은 내는 이런 과정이라서 납세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니까 납세 의무는 성립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소멸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납세 의무는 어떻게 하면 성립하고 확정되고 소멸되는지 우리 프린트물로 하면 뭐 이쪽에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고령을 기재를 정리해뒀죠. 잠시 후에 요 놈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